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다룰 기업이 기아차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취업 시장, 채용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면접을 보든 인적성을 보든 온라인으로 인적성을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바도 있고 각종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에 많은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내기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상반기 때는 이게 뜨기는 하는 거냐, 뜬다면 언제 뜨는 거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월 정도, 2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상반기 공채를 우리는 언제 띄우겠다라는, 그리고 이번에는 몇 명 정도 이제 채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의 공고들이 이제 공표들이 나는데 그것들이 정말 쉬쉬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필기 전형을 이제 마치고 나서 면접 전형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이미 서류를 접수한 곳들은 서류 접수에 대한 합격 발표를 미룬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하반기 때 뽑은 인력에 대한 교육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정말 채용 시장이 가뜩이나 힘든데 더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에 굉장히 단비 같은 아주 희소식이 이제 기아차 채용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 물론 모집 단위별로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 정도이기는 하나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꾸준히 직무들을 어떤 이제 카테고리별로 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ICT 분야라든지 등등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워낙 채용 공고가 정말 많이 떠 있는데 그 직무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개괄적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팁, 면접에 대한 팁,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3번 문항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금 자동차의 미래 전망과 현 트렌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좀 살펴볼 공고의 중점적인 공고들은 이제 트렌드, 홍보, 기획 이런 말하자면 문과생분들이 많이들 원하시는 분야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연봉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초봉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초봉은 물론이고 연봉들이 점차 이제 좀 깎여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워낙 연봉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6천만 원 정도는 유지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각 직무별로 좀 어떤 것들을 이제 뽑고 있는지를 보자면 일단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이번에 문과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직무들이 거의 다 비즈니스 영어자 우대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상세 모집 규정을 보시면 해외 산업들, 글로벌 산업들이 중점적으로 업무에 적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발굴, 글로벌 비즈니스 재휴처 영업 및 발굴, 그리고 글로벌 영업, 그리고 글로벌 사업 기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IT 기술 관련한 트렌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이 정도 발전하고 있고 전기차는 이 정도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등등의 IT 기술 관련 그리고 신규 자동차 어떤 기술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학과라든지 소비심리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약간의 통계학과 분들이라든지 오히려 IT 통신,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다.
혹은 좀 IT 계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서 정보를 수집하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글로벌 경영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전체가 이제 국내에서 내수를 활발히 하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과 해외의 어떤 시장 분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사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내 매출 상승도 그리고 국내의 어떤 시장 장악력보다 해외에서의 매출 상승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요즘 장사가 안 된다더라, 매출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식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사실 국내 매출 기준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여러 유수의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캐파가 해외 매출에서 늘어나기를 선호하고 있고 기업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좀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뭔가 홍보, 기획, 마케팅 이런 직무는 언론 홍보라고 떠 있는 이 직무입니다. 이 직무에서도 물론 영어 비즈니스급 영어 회화를 잘 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국내를 집중적으로 한 국내외 홍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기획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든 뭐 해외에서든 아무 데서나 그냥 상품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많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해외 시장에 대한 기획을 많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흔히 상품 기획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겠다. 신상품을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실제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해외 시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런 인사이트를 상품 기획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분석과 조사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지 뭐 무턱대고 아이디어를 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ICT 분야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말 이건 전반적으로 ICT 관련된, 그러니까 IoT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하는 부서에서 TO를 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IT 관련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전공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사업 관리는 해외에서 하는 영업관리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아차 채용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마 대부분 영어 능통자들 위주로 채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해외 체류 중이신 분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어 능통자분들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영어 능통자분들, 그러니까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 중심적으로 이제 외국어 능력을 우대하고 있다. 요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는 뭐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그다음에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이 1차 면접과 온라인 인적성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중심에 인성 면접, 토론, PT, 그리고 영어 면접까지 1차 면접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죠. 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약간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채용 절차에서 짚어보고 가자면 굉장히 BI 면접이라고 하는 인성 면접, 그러니까 굉장히 꼬리 물기식으로 이 사람을 깊이 있게 평가한다라는 이제 인성 면접 절차에서 일단 혼자 들어갑니다. 면접관은 3명 정도가 앉아 있고 나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뭐 갈등 해결,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직무 역량 위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 뭐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창의적 문제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지? 라는 것보다는 직무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시장 조사, 이런 것들, 자동차에 대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PT와 토론을 보게 되는데 이 토론 전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낙태에 대한 찬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형식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전략 전술을 짜는 그런 토론 면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 면접이라기보다 협상 면접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탁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부서에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를 꾸리시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전략 기획서를 작성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토론 면접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아자동차의 뭐 어떤 제품에 대한 뭐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노년층, 뭐 1인 가구, 뭐 젊은 층, 뭐 20, 30대, 그리고 뭐 노령화가 뭐 진행됨에 따라서 뭐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뭐 노년층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 상승하는 이런 테마를 주게 되는데요. 이 테마를 핵심적으로 단어들을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A조와 B조가 있는데 A조와 B조가 어떤 게임 형식으로 어떤 토론 및 그리고 전략 그리고 협상을 거쳐서 상대방이 보너스 카드를 빼앗아 오는 그런 약간 게임 형식의 면접이 진행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잘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따로 없고 그냥 토론에서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PT,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T 같은 경우에는 6장 정도의 자료들이 주어지는데 이 자료 해석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항상 자료 해석 PT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자료 해석을 너무 꼼꼼히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제목이 있으면 대제목 그리고 표 정도만 빠르게 읽으셔서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정도를 파악하신 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발표를 하는 구성을 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자료 분석을 잘했네요 라는 평을 듣기보다는 그냥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정리해서 그냥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매몰되지 마시고 발표 내용 구성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목요연한 발표 내용 정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BEI 면접, 인성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기아차는 꼭 기아차여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K5를 좋아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 영역,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고 이런 사업에 저도 핵심 인재가 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EI 면접이라는 것의 중심 골자는 꼬리 물기식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지원 동기 뭐라고 해야지, 뭐 직무 강점 뭐라고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친구나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꼬리 질문, 그러니까 압박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이런 순발력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BEI 면접의 핵심은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잘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면접을 거치고 나서 이제 2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2차 면접 역시 굉장히 직무 중심으로 한 임원 면접입니다. 뭐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본인이 기아차에 오고 싶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취미 생활은 어떤 건가요? 이 취미가 본인의 직무와 어떤 영향이 있죠? 라는 식으로 인성 면접과 유사한 인성 면접의 어떤 뭐 비슷한 범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서
어렵지 않다라는 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해서 이제 뭐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우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문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을 상당히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상당히 좀 준비를 잘 하시는 게 문과생 분들 기준으로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보겠는데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죠. 다 700자고요. 직무지원 동기 및 본인의 강점. 근데 이제 2번 문항에서는 인재상 4가지 중에 1가지와 내가 어떤 걸 적합하냐. 3번 이제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및 본인의 강점인데 중요한 건 2번 문항에서 본격적으로 직무 강점을 서술하셔야 돼요. 그냥 핵심 뭐 인재상 4가지 중에 껴맞춰서 그냥 제가 창조를 한 일례는요 뭐 동아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라는 건 직무 역량 기술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강점을 인재상에 끼워 맞출지언정 직무 강점이 드러나지 않은 인재상에 해당하는 경험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1번에도 직무 강점을 물어봤는데 2번에도 직무 강점을 쓰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문항에는 직무 지원 동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지원 동기가 곧 직무 강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직무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 분석이라고 한다면 해외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그 자료 중에 어떤 타당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 그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3가지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자료 수집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데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각각의 업무를 요약하신 뒤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객관화 및 일반화시켜서 서술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0자 내에 굵직한 업무를 뭐 3가지 정도를 추려서 각각에 대한 역량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직무 강점에 대한 목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에피소드 거리를 던져주시고 그 거리에 대한 결과물, 그것이 어떤 역량인지에 대한 정리, 직무에 대한 업무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한 목차적인 계략적 서술 및 역량에 대한 뒷받침. 요렇게 해서 한 3단락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문항에서 본격적인 직무 강점들을 서술하시는 거죠. 이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창조, 혁신, 행동, 탐험 이 4가지 중에 1가지를 고르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창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굉장히 약간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그걸 직무 역량적으로 서술을 하시려면 MBTI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창조자, 혁신자, 행동가, 탐험가 이것들이 다 MBTI를 기초한 어떤 단어들이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MBTI에서 MBTI 창조가 MBTI 혁신가라고 검색해보시면 혁신가에 대한 어떤 세부 서술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직무적으로 풀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취합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탐험가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직무에 활용해보자면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마지막 이제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마치 삼성전자 3번 문항, 4번 문항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 자동차 미래산업, 나는 기아차 직원 될 거 아닌데 그냥 자동차 산업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서술해 보세요라는 제3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건 입사 후 포부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뭐 기아차가 이제 수소차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그룹사 중에서 현대차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기아차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며 이런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 직무에서 이런 것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공부들을 해나갈 것이고 이런 개인 역량 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미래 산업 전략이 400자 정도라면 나의 입사 후 포부 구체적인 입사 후 공부 계획이 300자 정도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엄청난 석학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미래 전략 그냥 기사 긁어 모아서 쓰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항과 3번 문항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산업 이슈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국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사실 수소차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소차를 조금 더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이제 2019년 기준으로 7배 정도 보급률이 증가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34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구입해서 이것을 본인의 소유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급이라는 건 개인 자동차도 있겠지만 버스 등의 공공 어떤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들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군용 차량에 대한 신직무들을 굉장히 뽑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개인 자가용에만 국한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게 아니라 이런 공공 서비스, 9가지의 공공 서비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정말 내가 이제 시동 켜놓고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낮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노력 그래서 자율주행에 포커싱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파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2027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는 것 이전에 2025년에 플라잉카 정말 날아다니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용화가 된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 기술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회사의 미래 동력을 전략이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장 부품 비중을 20% 이상 전장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기업 비중을 20%를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신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래 부품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다양한 이런 미래 부품에 대한 자립도를 80%까지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이건 이제 특히 ICT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3번 문항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해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해외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보급형이라기보다는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염두한 것입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동차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핵심인 이유는 그 프리미엄 자동차 수요에 대한 성장률이 36% 정도가 되었습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숙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률이 낮은 반면 중국 시장은 상승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 차가 점유하고 있는 게 이제 33%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사실상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북미 시장을 조금 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기아 자동차의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상품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전을 하는 광고 홍보 마케팅에서
여러분께서 요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르세데스 미라는 건데요. 이제 말하자면 벤츠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전시장은 전시 후 판매를 할 목적으로 세워지는데 이 메르세데스 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시는 하지만 자동차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레스토랑, 카페 같은 걸 굉장히 힙하게 흔한 말로 꾸며놓고 그냥 이제 굉장히 핫한 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이제 중국의 북경이라든지 일본 도쿄 이런 쪽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정말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미의 사례들을 활용하셔서 입사후 포부 같은 것들을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 이슈 중에 북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프리미엄 시장의 증가가 3.2% 정도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미국, 일본 럭셔리카, 그러니까 렉서스, BMW, 벤츠 요렇게 이제 거기에 테슬라까지 요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실적이 다소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다. 그 렉서스의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 홍보 마케팅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께서 주력하셔야 되는 개념이 무역 분쟁인데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양적인 어떤 규제일 수는 있는데 그 양적인 규제를 뛰어넘은 렉서스의 사례는 바로 고부가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5대밖에 못 파니까 그 5대의 가격을 높여서 우리는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죠. 그 무역 분쟁에서 그 물량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 고부가 가치로 대응한 이 렉서스 사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 현지화라는 건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다, 상품 기획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북미 생산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거는 수출이 아니라 너희 땅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타개한 사례 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특함, 사회적, 감성적 품질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한 사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보보스, 그러니까 보헤미안인데 내가 굉장히 구매력이 높은 그런 타깃을 했다라든지 그건 결국 실내 공간을 넓혀서 실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키운 SUV로 판매를 했다라든지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스포츠 이벤트를 꾸준히 홍보 마케팅 방안으로 쓰면서 쿠페를 출시했다. 그리고 서비스 강화, 그러니까 무료 어떤 서비스, VIP들을 대상으로 한 F&B 서비스를 강화해서 굉장히 나의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것. 그리고 가격 경쟁력, 벤츠보다 무조건 싸게, 이런 것들. 그리고 내구성, 품질 관리 자체를 잘해서 굉장히 렉서스가 예전에처럼 고장이 잘 나는 건 아니야 라는 인식을 쌓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으며 심지어 광고 마케팅에서 뭐 우아합니다 렉서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몇 퍼센트 품질력 강화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성적인 수치 자료를 활용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동차 마케팅 산업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굉장히 북미 시장에서 안착을 한 렉서스의 사례를 잘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전략을 짜시든 아니면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시든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활용하시면 좋은 자기소개서 소스까지 좀 전달해드렸는데요. 정말 가뭄 끝에 난 공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잡으셔서 취업 성공하시기를 여러분께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